안녕하세요. 대한치과보존학회 회장 최경규입니다. 전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번 민감성 행사에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아를 형성하는 그 구조가 보이는 부분을 치관부라고 하고요. 잇몸 속에 뼈 속에 있는 부분을 이제 치근,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치관부를 구성하는 건 겉에 범낭질이 있고 안에는 상아질이 있습니다. 근데 범낭질은 외부 자극이나 어떤 외력에 대해서 방어적인 역할을 잘해주고 단단한 재료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제 범낭질이 상실이 되거나 그게 벗겨지게 되면 상아질이 노출이 됩니다. 그 안에는 정상적인 세포들도 있고 신경섬유들이 이제 같이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자극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시리다라고 느끼는 거고,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을 넘게 되면 우리가 찌릿한 그런 불편함으로 느끼게 되는 게 민감성 치아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잇몸이 조금씩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뿌리 부분이 이제 노출이 좀 되겠죠. 상아질하고 직접 개통되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자극에 더 민감해집니다. 또 잇몸 질환이 있거나 칫솔질이 잘못돼서 플라그가 많이 쌓이게 되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잇몸이 덮여 있다 하더라도 실제 치아하고 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 있고,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세균들에 의해서 염증성 그런 물질들이 거기서 계속 나오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를 특정하지는 않는데요. 노인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잇몸이 다 퇴축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극에 더 민감해집니다. 어떤 특정 연령대에서 더 많이 시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 민감성 치아를 호소하는 분들을 보면 전 연령대에 다 분포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환절기 때요. 구강 내 온도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느껴질 때 시리다고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가 또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결국 구강 내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가 들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시리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온도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따뜻한 거보다는 일반적으로 차가운 거에 자극이 더 강하게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치과에 한번 내원을 하셔갖고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 불편한데 이게 일반적인 거고 나한테만 있는 건지 이거를 한번 이렇게 평가를 받고, 꼭 그게 치료하고 연결된다기보다는 나의 어떤 습관이나 인식을 바꿈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스케일링 후에 치아가 시린 거는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면 스케일링 하는 건 그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하는 과정인데, 치석이 뿌리 근처에 이렇게 경계부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이게 자극을 차단해 주다가 제거하니까 일시적으로 시린 거예요. 잇몸이 다시 회복이 돼서 염증이 이제 없어지고 다시 잇몸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시린 증상이 줄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온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때 그걸 이제 민감성 치아에 가까운 쪽이고요. 씹을 때 느끼는 통증은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충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치아에 미세한 균열이 존재할 때 그 균열이 열렸다 닫히면서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거는 시린 정도로 느끼지 않고요, 순간적인 통증으로 느끼게 됩니다. 적극적인 치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평소에 그렇게 강한 자극은 아니지만 특히 찬 거에, 온도 변화에, 또는 환절기 때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대개 이제 민감성 치아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특정 부위, 한두 치아가 아니라 뭐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전반적인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게 민감성 치아인 경우가 있고요. 치아 일단 손상이 전혀 없고 잇몸 질환도 특별히 있지 않은데 민감하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신경 전달하는 능력이 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게 촉진될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가글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적인 어떤 약제를 도포한다든지 하지만 치약이 그나마 누구나 하고 있는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치약을 통한 개선 또 그 약제 효과를 추구하는 쪽으로 점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처치를 해서 한순간에 좋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할 텐데 치아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한 번에 증상이 해결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민감성 치아는. 첫 번째가 이제 충치 같은 질환이 있을 때 그건 이제 치아를 녹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잘못된 칫솔질 습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칫솔질을 할 때 특정 부위에 특정 액션으로 계속 하게 되면 더 심하게 마모가 되고 특히 잇몸하고 치아하고 그 경계부에 마모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범낭질도 굉장히 얇은데 그게 쉽게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시리다라고 증상을 호소하게 되죠. 일단은 치아는 유한한 물질이에요. 언젠가는 마모가 일어날 수 있고 언젠가는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가 칫솔질을 할 때 치아를 닦는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들 해요. 또 칫솔도 부드러운 솔보다는 뻣뻣한 솔로 해서 힘껏 닦아야지 좀 닦은 것 같은 기분이 난단 말이에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잇몸하고 치아하고 그 경계부에 플라그가 가장 쌓이기가 쉬운 부위고 또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제일 치주 질환이나 잇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사실 칫솔질하는 목적인데 어떻게 하면 뽀드득할까? 어떻게 하면 좀 하얗게 만들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만 닦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보다는 오래, 세게보다는 부드럽게 특히나 칫솔질을 이제 하다 보면 힘이 안 가니까 자꾸 수평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들을 많이 해요. 위아래로 하는 거는 어색해요. 또 어금니 쪽으로 가면 칫솔이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옆으로 이제 이렇게 닦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마지막 중요한 부분에서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칫솔이 내 구강에 골고루 다 한 번씩 청소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야만 칫솔질이 된 겁니다. 강약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치약의 주성분은 테마제라고 해서 그게 있어야만 물리적으로 이렇게 플라그를 제거해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성분이거든요. 그게 많이 들어가면 뽀드득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런데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치아를 그만큼 더 마모를 많이 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질산 칼륨, 질산염 같은 것들을 이제 거기다 많이 넣게 되는데 이 성분들이 그 안에 있는 신경세포가 자극을 전달하는 거를 차단해주거나 억제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요. 또 대부분 알다시피 불소 성분 같은 거. 불소는 역할이 이제 치아에 있는 무기질하고 반응을 하면서 치아가 좀 더 산에 대해서 내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줘요. 또 하나는 상하 세관 내에 침전물을 만들면서 외부 자극이 가더라도 움직임이 적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과거에는 신경세포에 대한 처치 측면보다는 세관액의 움직임을 줄여주려는 그런 노력들이 주였다라면 최근에는 신경 섬유에 대한 감각세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죠. 우리 인체가 갖고 있는 방어 기전 중에는 자극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이제 본인의 역치가 올라가서 충치가 있다든지 마모가 많이 진행돼서 치아에 많은 손상이 가더라도 방치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원인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뭐 치약을 바꾼다든지 칫솔을 바꾼다든지 습관을 좀 개선한다든지 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과 내에서 도포하는 약제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경자극을 완화해주는 그런 약제들도 사용하고요. 또 그 세관을 막아주는 그런 약제들도 사용을 하고 치아 영양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우유 성분에서 추출된 그런 것도 도포를 해주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데 방법이 많다라는 얘기는 뾰족한 방법이 잘 없다라는 얘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보통 2중, 3중 그 이상의 처치를 해줘요. 그러면 조금 이제 완화가 돼요. 그것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실인 증상을 빠른 시간 내에 완화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이제 정말 심한 경우가 있어요. 뿌리도 많이 노출돼 있고 환자가 정말 밥을 먹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불편해하는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신경치료를 하기도 해요. 결국 자극을 느끼는 거는 치아 안에 있는 그 신경세포들이 느끼는 건데 그걸 제거해 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고요. 이를 깍 무는 습관, 이를 가는 습관, 그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 젊었을 때는 치아가 어느 정도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도 쿠션 역할을 해주면서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 치아도 석회가 많이 되면서 충격을 받으면 바로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 고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칫솔 질하는 습관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거기에다 이제 잇몸 질환에 조금 유리한 치약이라든지 민감도를 낮춰줄 수 있는 치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조적으로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되는 거고요. 치실은 이제 결국 이하고 이 사이에 음식물이 저류됐을 때는 치실을 써야 되는데 잘 해야 돼요. 부드럽게 들어가는 데선 쓰시는 게 맞고요. 잘 안 들어가는 데는 억지로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거는 칫솔이라든지 워터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줘도 충분히 그런 거는 제거가 돼요. 근데 먹기만 하면 거기 음식물이 끼는 부위가 있어요. 그런 거는 치과에 가셔갖고 적극적으로 음식물이 안 끼게 조치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